안녕하세요, 슈미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책 추천하려고 왔어요. 관악구 독서모임 독공 지금 이제 1차 진행을 했고 2차 진행을 하려고 미리 책을 읽고 있는데요. 독공이라는 독서모임의 컨셉이 메모, 기록, 공부 등의 자기계발을 주제로 하는 독서모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실용서나 자기계발서가 많이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권의 책을 선정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모두 책을 읽기 어려운 책이 아니어서 금방 읽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선은 주된 주 선정 도서는 모노노트 공부법 많이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선정 도서로 만다라 차트 실전법, 이것도 많이 또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중에서 먼저 모노노트 공부법 한번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이 책은 우선 딱 그냥 제목에 있는 그대로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모노노트를 쓰는 이유를 정말 자세하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선 원 제목을 보자고 하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타마가 이히토와 나제 호가 노또 지가우노까,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왜 모노노트를 쓰는 걸까라고 하면 대충 이제 이 정도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책 그대로 제 원제 제목대로, 원래 또 일본어 원사들을 거의 다 보면은 뭐 의문형들의 책이 많고 문장형의 제목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모노노트를 왜 쓰는 건지 이유를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노트가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노트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표준화 노트, 모노노트 소개하고 있고요. 요즘은 또 이제 보조선 들어간 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봤는데 지금 저는 이제 한국바인더협회에서 제작한 비비 속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기존 모노노트를 쓴다거나 도트를 쓴다거나 하는 이렇게 낯선 건 없는데 이제 좀 더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비비 속지 쓴다고 하더라도 많이 활용해 볼까 해요. 여기서 보시면 모노노트는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하여 한 번 보고도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다 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저도 가독력이 높은 건 인정을 하지만 제가 모논종의 그리드를 쓰는 이유는 줄을 맞춰서 쓸 수 있는 가장 큰 장점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냥 자가 없어도 대충 그려도 어느 정도 매끈한 선을 그려서 뭔가 가독화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도형을 좀 쉽게 그릴 수 있던 거,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으로 왔었어요. 여기 보시면 모노노트의 효과가 6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기억력이 향상된다, 논리적 사고를 하게 된다, 문제 해결력이 높아진다, 프레젠테이션이 강해진다, 동기부여가 된다, 공부하는 힘이 생긴다. 요런 이제 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요거를 그냥 이렇게 체크만 할 게 아니라 필사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요번은 이제 북라이팅 신버전이에요. 새로운 버전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써보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그리드가 아닌 옆에 보시면 그리드가 있는데, 이제 그리드가 너무 진하게 나오는 바람에 요번에는 도트로 한번 해봤더니 확실히 좀 여백의 미가 있어서 훨씬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글씨는 엉망이지만 이렇게 6가지 자잘한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는 내용들이라서 굵직굵직하게 큰 글씨로 써주었고요. 저는 여기서 우선은 다양한 유익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로 쓰고 있는지 좀 체크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쓰는 게 그렇게 능률적이지 않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우선은 자신의 수준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페이지 20페이지 안에 이렇게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들어가 있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계발서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자기계발서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좀 책을 출판사에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서 좀 넣어줬더라면, 저같이 책 속의 책을 좀 찾아서 읽는 사람들, 독자들에게는 정말 유익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사실은 사이토 다카시 교수 책을 저는 거의 다 읽었긴 했는데, 최근에도 삼색 볼펜 공부법을 3독 정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책 속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좀 적절하게 좀 제시를 해주는 게 독자에 대해서 조금 편의성을 증진시켜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 보면 좀 스마트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스마트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그냥 언급이 안 돼 있고 막 이런 식이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또 찾으려니까 안 나오고 있는데, 우선 이 책에서 다양한 모노노트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일 여기 보시면 파란 테두리, 모노노트도 파란색이 좋다고 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파란 테두리로 노트의 기술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실은 담겨 있어요. 여기 보시면 A4 이상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들고 다니는 휴대성도 만만치 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A5로 작지만 한번 그냥 준비해서 들고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저도 이제 다양한 펜을 좀 지향하고 3색 이내로 쓰려고, 3색 볼펜이나 가끔은 이제 4색 볼펜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목을 쓰기 위한 선을 우선 크게 그어서 제목을 써줘서 가독력을 높여주고, 3분한 선을 긋는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그어서 여기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쓰면 훨씬 이제 내용의 흐름도 잘 잡히고 금방 이해가 될 수 있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필사한 거 뒤에다가 큼지막하게 써놨죠. 자,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모노노트 공부법의 황금 분할, 3분할 해서 여기는 사실, 거기에 대한 내가 이해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또 이 안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실행할 건지 이렇게 물 흐르듯이 단계별로 쓰는 게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고 실용적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모노노트의 핵심은 요거가 거의 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것만 잘 신청을 해도 모노노트는 정말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좀 비비속지가 있고, 저는 그냥 만약에 책 속에서 이렇게 나온 내용 정리한다고 하면 작은 사이즈로 해서 뭐 다양한 글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노트 기술 두 번째, 모노노트의 아름다운 7가지 기능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는 한번 같이 보고 싶어서 낭독해 보도록 할게요. 핵심 1, 여백을 둘 수 있다. 핵심 2, 굴줄머리와 단락을 맞출 수 있다. 핵심 3, 읽기 쉬운 글자를 쓸 수 있다. 핵심 4, 표와 그래프를 손쉽게 작성할 수 있다. 핵심 5, 잔악, 컴퍼스를 쓰지 않고 그릴 수 있다. 핵심 6, 논리적 도해의 배치도 간단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다. 핵심 7, 스토리보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 가장 기본적인 3가지, 여러 가지 뭐 활용할 수 있게끔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고요. 여기도 이제 나중에 이 PPT 작성 같은 거 할 때 좀 유용할 수 있게 스토리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노노트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써봐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책은 사실 모노노트로 다양한 노트 작성법이나 공부법을 소개하고 있는 게 다긴 한데, 그래도 간단하게 단어로 핵심어를 한번 뽑아 보았어요. 우선은 노트는 당연히 설명하고 있는 거고, 메모, 노트를 넘어 간단한 메모 또는 이제 공부 노트까지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까지 넣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 아이디어를 잘 정리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큰 거, 뭐 어제 뭐 보물지도
저자특강에서 정리력에 대해서 배우기도 했겠지만 세상의 정리는 다양한 게 있지만 사실은 가장 하기 어렵고 쉽지 않은 건 사실 생각의 정리잖아요. 생각의 정리를 잘 해서 아이디어로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노트와 메모로 남겨서 이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책 속에서 제가 가장 짧은 문장으로 최고의 문장으로 꼽은 거는요. 34페이지에 있는 우리는 인생의 다음 무대를 향해 노트를 진화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모든 노트를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히 소개를 하고 이제는 만다라 차트 실천법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츠무라 야스오라는 사람이 쓴 건데요. 원래 원 제목을 제가 찾다가 도저히 이건 더 이상 못 찾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간단하게 좀 보자고 하면 만다라 차트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이 정도밖에 지금 제가 제 능력선에서는 해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다라 차트 실천법, 저는 사실 이 만다라 차트라는 이름보다 만다라트가 더 익숙하거든요. 제가 14년도에 처음 만다라트를 처음 만났는데 한 3, 4년 정도는 꾸준하게 매년 써서 그거를 이제 계획하고 평가도 하고 했었어요. 요즘은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만다라 차트를 예전 걸로 이제 만다라 차트 낯설어서 그게 뭐지? 하고 나중에 봤더니 똑같은 개념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마츠무라 야스오가 조금 더 자신만의 방법을 더 추가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선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만다라 차트 또는 만다라트를 생각하면 이렇게 기본적인 9가지 칸을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가운데 개인 나부터 시작하는 각 영역별로 나눠서 계획을 세우는 건데 사실은 이걸로 뭐 주간, 월간, 평생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눈종이와 잘 접목을 시키면 또 새로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뭐 오류가 좀 많아요 했던 거, 좀 아쉬움 좀 많아요 했던 책이 사실 이 책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 책에서 찾아봤는데, 우선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심 핵에서 이제 A, B, C, D, E, F, G, H까지 이렇게 8가지 영역을 나눠서 총 9칸을 지금 쓰고 있죠. 참 요거는 어떻게 보면 3의 배수이기도 해서 동양적인 사고에서도 많이 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건강부터 시작해서 유희까지, 레저죠. 유희라는 개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레저까지 해서 각 영역별로 또는 뭐 저는 역할별로 많이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눠서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은 가장 큰 장점이죠. 만들어졌다가요. 그래서 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여기 저자가 잘 만든 이제 연간 종점 계획을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하면서 계획을 세울 때 그대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올해 처음으로 독서 파티를 한번 해서 네트워킹 파티를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때 한번 같은 자리에서 요거를 같이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많이 샘솟는 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좋은 자기계발적인 내용,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도 많은데 우리가 보통 PDCA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PDCA가 아닌 이분을 CAPD, 그래서 체크, 액션, 플랜, 두, 이 사이클이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좀 이게 제가 봤을 때도 독창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 제가 한번 짚어볼게요. 이것도 이제 이렇게 책 속에 분명히 이거 구체적인 방법, 효과를 최대화해서 스마트거든요. 스마트 방법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언급이 없다는 점, 되게 조금 아쉬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것도 이제 우리 좀 고전적인 내용이긴 한데 긴급성에 따라거나 중요도에 따라서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순위를 따질 때 있잖아요. 이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젠하워의 매트릭스인데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런 내용들은 정확하게 명명을 해주면 초보 독서가들이 좀 찾아서 읽을 수 있는 좀 소스가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게 좀 빠져 있는 게 가장 아쉽고요.
우선은 이 만다라 차트 제가 여러 가지 좀 접어 놓긴 했는데, 제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요것도 일단 설명드릴게요. 요거 저는 이거 한눈에 들어오게 해서 평생 계획을 한번 짜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것도 저는 이제 시니어 교육도 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 한 해 다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나이 시점부터 써도 되는 거긴 하니까요. 한번 써보도록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나머지 인생을 또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좋은 소스가 되는 만다라 차트예요. 그래서 이건 꼭 한번 써볼 거고요. 우선 만다라니까 만다라가 뭡니까? 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칼럼을 넣어놨는데, 사실 이게 좀 순서가 너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다들 아시는 만다라 뭐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건데요. 지금 중심에 있는 아오칸이 기본입니다. 이게 태장기와 금강기에서 이제 불교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조금 오류를 잡자고 하면, 제가 알고 있는 불교 지식 안에서는 중대 파르변이 맞거든요. 이게 태라는 느낌이 아니라 상중하로 나눴을 때 중대예요. 그래서 중태라고 읽는 거는 좀 약간 일본식으로 읽은 게 아닌가. 어차피 대가 태로 읽히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익숙한 발음은 중대 파르변.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걸 꼭 한번 인지를 하시고, 여기에 준해서 여기서 만다라 차트가 나왔다는 거 좀 저는 너무 신선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일본식의 만다라 차트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은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용어 하나만 잘 기억하시고, 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거나 좀 적대감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만다라 차트의 기본적인 방향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요거 간단하게 우리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원래 매주 넷째 주 수요일 날 만나서 토론하기로 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좀 일정을 조금 수정을 해서 월요일 날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요. 모노노트 공부법, 만다라 차트 실천법 잘만 또 잘 섞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실천 방법이나 좋은 아이디어는 저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독서 모임에서 한번 잘 건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난 도대체가 적는 게 너무 쉽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메모나 노트, 기록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모노노트나 만다라 차트 설명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처음 이게 막 뭔가 도전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렵지 않게 도전하실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아이디어 하나씩 꼭 뽑아내셔서 실전에 활용하시기 바랄게요.